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 소환을 한 두세 번 하고 나서 이거 진짜 잘하면 영장을 안 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너무 오래 걸렸고 네. 내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엊그저께 오래 걸렸다는 거는 오히려 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 네. 오히려? 네, 시간을 좀 벌었다가 치는 거죠. 금명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어젠가 그제 나왔잖아. 네, 그저께 나왔죠. 금명간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여부를 결정한다. 네. 안 치나? 이거 안 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야 드디어 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처음으로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네. 저 기사 띄워주세요. 우리 처음부터 오늘은 바로 갑니다. 검찰은 이미 어느 정도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최대한 신중하고 엄밀하게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런 액션을 취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 저희 기사 좀 올려주세요. 첫 번째 기사. 아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영장을 치면 어떤 걸로 칠 것인가. 네. 아 요게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일단은 위례, 대장동, 성남 FC 세 개잖아. 내가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빠졌고 네. 하나는 액수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더라고. 하나는 많고 하나는 적다. 아, 예상보다. 하나는 없고. 없고. 네. 그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던 건 대장동의 배임. 배임 액수. 배임 액수가 야 이건 거의 이게 건국이래 최초 아니냐? 영장 청구가 최초가 아니라 4,895억 원. 원래 유동규나 그쪽 기소할 때 한 600억대였는데 네. 이게 거의 한 5천억대로 특가법상 배임 액수가 좀 늘었고 일단 이거를 그 개발이익의 70%를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공 쪽이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액수가 굉장히 커서 이 5천억대 배임 사건은 뭐 재벌도 잘 쉽지 않아 이게. 네. 이건 진짜 재벌 뭐 거의 우리나라 탑 10 그룹들도 쉽지 않은 배임 액수인데 네. 요 배임에다가 이제 큰 틀에서 좀 얘기를 해주면 나는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지금 뭐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구속이 돼 있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수지거든. 저수지, 자금 저수지. 저수지 이론. 그게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로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 지분 약정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428억. 아, 그렇지. 네. 그 지분 약정이 그게 사실 주기로 한 거면 네. 뇌물을 실제로 여기서 손에다 이렇게 안 쥐어줘도 네네. 뇌물 줄게. 네. 약속도 사실 들어간단 말이야. 뇌물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빠졌다는 게 이게 왜 빠졌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었고 그다음 위례 가지고는 부패방지법 위반 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례 그 사업자 선정되는데 야 수민아 네가 해 미리 정해놓고 네. 대충 공모 돌리고 김수민이 하기로 했어요 이거 한 거. 네. 이거. 네네. 요게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이고 또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제 그 공사 내부의 기밀 같은 거 다 흘려서 민간 사업자들 이득 엄청나게 보게 했잖아. 네. 이제 그게 또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성남 FC 관련해서 내가 좀 또 특이한 거 일단 여기까지 대략 법 얘기니까 좀 하고 얘기하자. 네. 성남 FC는 예상했던 것처럼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됐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게 들어갔더라고.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 네. 나도 지금 이게 뭘까? 그랬더니 이게 보통 기업에서 직접 돈을 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뇌물이라고 봤잖아. 뇌물을 바로 주면 이제 나중에 걸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약간 공익재단을 한번 이렇게 쿠션 쳐가지고 들어간 거 있잖아. 네. 네이버 쪽이었나? 그렇죠. 네. 바로 넣으면 되는데. 그렇지. 한번 쿠션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도 챙겼죠 또. 그렇지. 네, 챙기고. 그 부분이 이제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 해가지고 네. 이 정도 혐의를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일단 구속영장 청구 아까 뭐 예상했던 거라고 했는데 나는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 영장 청구, 그러니까 청구는 언젠가는 하긴 할 거였는데 네. 이게 좀만 더 늦어지면 이거 답이 없어지고 동력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너무 성급하게 쳤다가 혹여라도 영장 실질 심사를 해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아주 이제 검찰은 초난감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가 영장 아까 몇 가지 빠졌다고 얘기를 했잖아. 빠진 이유는 좀 단단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진짜 기사 내려주세요. 단단하게 한다. 확실한 것만 한다. 그렇지. 아 그렇죠. 그 중에서 네.
아 이거는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일단 하자. 네. 아 그렇게 해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네. 아, 일단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까 TV를 보니까 어떤 민주당 패널께서 그 428억 원 약정 빠진 거에 대해서 이것 봐라 이런 것도 못 넣고 이래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428억 약정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의혹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428억 이것만 밝혀지면 안녕이 안녕. 끝입니다. 이거 볼링으로 치면은 볼링에 1번 핀, 2번 핀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 맞고 다 밑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428억 원이 이게 쉽게 들어가는 게 더 이상하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파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검찰을 의심하는 건데 혹시 저는 검찰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최근에. 왜? 그 회유했다. 뭐 이화영. 제가 봤을 때 검찰이 흘린 거거든요. 이거. 아, 그러니까 네. 그 저기 우리 누구야? 그 네. 우리 왼팔님 정성호 의원이 의원. 이화영, 정준상, 김용 뭐 만나러 만나러 다녔는데 갔다. 무슨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다 이걸 회유로 본다. 근데 제가 취재한 결과 검찰이 흘린 게 맞습니다. 아, 뭐 예, 그건 그래서 검찰 쪽이 아니면 나갈 길이 없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428억 원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어요. 그때 꺼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 더. 그래서 나쁜 놈들 국회의원 나쁜 놈들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사실 네. 이 428억 관련해서는 정진상이나 김용이 지금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과 관련성이 거의 100%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사실 검찰은 나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아차하고 뺀 것 같아. 아차한 이유는 곽상도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야. 네. 그래서 그 곽상도 무죄에서 녹취록 부분 때문인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김만배 진술이 사실 예전에 이제 녹취록에 녹음 파일, 음성 파일 다 있었는데도 네. 농담인데요? 허언인데요? 네. 그걸로 해서 그 외에 플러스 알파 증거가 없어서 사실 지금 곽상도가 50억 그 네. 무죄 나오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만약에 이걸 넣었다가 김만배가 이번에도 그랬잖아. 저 그것도 제가 그 허언인데요. 네. 뭐 그냥 내 건데요. 이래버리면 혹여라도 이것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4,895억의 배임에 막 얘기하지만 말했던 것처럼 이 428억 이게 메인이란 말이야. 메인이 입증이 잘 안 됐다고 재판부에서 판단이 들면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검찰에서는 기소할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갖고 있는데 네. 한 번 더 단단하게 가려는 생각에 일단 이걸 뺐고 요거 빼도 사실 지금 우리가 불러준 죄명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조건 구속이야. 네. 무조건 구속이라고. 맞아요. 428억 말고도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로 입증을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긴 하지만 그렇지. 근데 나머지만 봐도 심각한 거잖아요. 아, 많이 심각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액수로 보면 그 배임 대장동 개발 때 배임보다 더 낮은 게 위례신도시 쪽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위례신도시만 봐도 심각해요. 아, 위례신도시로 해도 원래 구속이야. 그리고 혐의 인정되면. 저는 배임 같은 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치. 이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를 흘렸다는 그렇지. 거는 되게 명확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위례신도시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이거는 뭐 증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지.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를 봤을 때는 그렇지. 그럼 결국에 428억 원은 지금 당장에는 꺼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나중에 쪼개기 해서 재차 구속영장 청구할 때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검찰에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정성호 의원 그 특별면회한 거 내용 흘렸던 거 이건 좀 너무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 검찰도 절박해 지금.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성호 의원 얘기를 흘리기도 했고 하나 더 한 게 있어요. 기사 띄워주세요. 김만배 다시 네. 영장을 또 청구했잖아. 네네. 김만배 영장을 다시 청구한 이유가 사실 그때 다시 영장을 청구했던 이유가 뭔지는 알지. 범죄 수익 은닉 관련이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헬멧맨 헬멧맨. 구속되고 뭐 다 구속될 때 그때 쳤어도 돼. 네. 근데 굳이 안 쳤어요 그때. 그때는 내가 보기에 김만배를 좀 어르고 달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 원래 이게 나는 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내가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많이 저기 네. 같이 일을 하니까 그 처음 들어갈 때보다 나왔다 들어가는 게 죽음이래. 아 그렇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우리 너 충분히 다시 영장 청구할 수 있는데 네가 좀 협조를 해라.
야, 지금 남욱이나 저기 정영학이나 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너 진술하고 배치되는데 네 녹취록에 있는 얘기랑 맞지 네가 지금 한 얘기랑 틀린데 네. 너 자꾸 거짓말하지 마라. 해서 좀 봐줬는데 이것도 역시 곽상도가 무죄가 나오면서 네네. 아 씨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곽상도 유죄 나오면은 김만배도 그때 법정에서 구속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김만배가 무죄가 나버렸잖아 뇌물이. 네. 뇌물 공여가 무죄가 나버렸잖아. 그러니까 검찰도 맛이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들고 있는 카드가 바로 저거야. 저게 뭐냐면 김만배 지분이 2배가 됐다. 2014년 12월에 그 이제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련해서 이제 대장동 일당 네. 지분이 김만배가 그때 25%였어요. 2014년 12월에. 근데 딱 3개월 있다가 2015년 2월에 지분이 49.17%가 됩니다. 24%가 늘어. 이게 24 숫자로 24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수백억 수천억이잖아. 네. 근데 김만배가 여기에 돈을 더 태웠게 안 태웠게? 태웠겠죠. 안 태웠어. 안 태웠어요? 안 네. 태웠는데 올라간다고. 아, 네네. 그러니까 돈을 태웠건 뭔가를 했어야 올라갈 거 아니야. 네. 이때 남욱하고 정영학의 지분을 잘라서 네. 그걸 여기다 얹어줬어요. 그 당시 남욱이 반발했어. 네네. 아, 씨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야 근데 이게 가져갈 사람 있어서 그런 거야. 이런 녹취록 내용도 있고. 그때 처음으로 정진상이 요 시점이에요. 2015년 2월 딱 이제 기억해 보면 정진상이 저수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수지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요? 그러니까 내 지분을 25%에서 한 50% 정도로 이렇게 사실 더블로 만들어 줄 거면 네.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되게 위험하면 야 내가 네 지분 돈 주고 인수할게. 야 너 영학이 너 지분도 내가 돈 주고 인수할게. 그러니까 돈을 태워서 가져와서 지분을 늘리는 거지. 네. 그거 말고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신출 규모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던가. 그러니까 돈 플러스 알파의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2014년에서 요 3개월 사이에 뭐 김만배가 어마어마한 뭔가를 보여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네. 돈은 안 태웠어요. 네. 근데 25%가 늘었다. 그러면 이게 김만배께 맞을까? 이제 검찰은 이제 이 간접 증거를 가지고 요걸 기초로 해서 지금 김만배를 압박하기 위해서 김만배한테 이제 영장을 한번 다시 친 거예요. 네. 기사 좀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있었어요. 2021년 2월 22일 김만배 정영학 녹음 파일 대화 내용인데 이게 처음에 전해지기로는 정영학 쪽에서 녹취록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그때는 민간 속기사가 작성을 했겠죠. 그렇지.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김만배하고 정영학이 대화를 하는데 김만배가 내 지분이 원래는 25%인데 하니까 정영학이 네 하니까 김만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 정영학이 네네 그러니까 김만배가 응 49%의 반 그지 24.5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이걸 다시 작성을 했어요. 검찰 내부에 자체 속기사가 있었거든요. 제대로 된 속거. 네, 민간 속기사 말고 검찰 내부에 자체 속기사가 공식적으로 있잖아요. 다시 녹취본을 작성을 했는데 여기는 바뀝니다. 김만배가 내 지분이 원래는 25%인데 정영학이 예 하니까 김만배가 내가가 아니라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 그러니까 정영학이 예 하니까 김만배가 49%의 반 그러면 24.5. 그러니까 전체 대화 내용 중에 하나만 바뀐 거예요. 단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가 아니고 검찰 속기록에서는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 걔가 누구야? 걔. 그래서 그 걔네가 누구냐? 검찰에서 얘기하는 걔네가 누구냐? 걔네. 정진상, 김용, 유동규. 그렇지. 네.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더 크게 이제 그게 결국은 네. 그 제일 위에는 이재명이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네. 이거 혹시 그 법정에서 까지면은 요거 녹취본. 걔네. 예,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서 내가냐 걔네가냐. 아, 근데 내게 반이고 걔네게 반이고 어쨌건 둘이 서로 반반인가 보네. 네. 저희 댓글 좀 볼게요. 좀 잠깐 내려주실래요? 아 우리 백상준님 감사합니다. 어우 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귀찮으신가봐 이렇게 뭔가 글은 안 적고 그냥 슈퍼챗만 보내주시는 아 정희님 그 밑에 남기셨네요. 안녕하세요. 저 슈퍼챗 개통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아 슈퍼챗도 개통하는 법이 있나? 그 그런가요? 구글하고 뭐 계좌 연동을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아유, 축하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감사드려야죠. 일단 저희한테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짧게 저희가 이제 뭐 구독자 수도 좀 많이 정체되고 또 저희가 이게 약간 중간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네. 위에서도 뭐라 그러고 밑에서도 뭐라 그래서 가끔 저희가 이제 노란 딱지가 많이 붙어요. 네네. 참 이해할 수 없는 노란 딱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하는 게 굉장히 싫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저희가 진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저 위에 우리 후원 계좌도 있고요. 또 지금 이렇게 보내주시는 슈퍼챗 보내주시는 것처럼 저희 후원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또 좀 더 이렇게 준비 잘 해서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김만배를 구속해서 조금 전에 나왔던 이런 얘기들을 기초로 해서 김만배를 더 압박하고 김만배는 이거야. 무죄가 나오면 돈을 지킬 수 있거든. 무죄가 나오면 돈을 지킨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노리는 건데. 아 이거 불공평하네. 밸런스 게임 해가지고 유죄 나오고 돈 지키기. 그렇지. 무죄 나오고 돈 잃기. 그렇지.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해야 공정하지. 그렇지. 무죄가 나오면 돈도 지키고 이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올인, 올인 이거 선언한 거야 지금. 네. 근데 안 먹힐 줄 알았던 올인이 먹혔어요. 곽상도에서 먹혔잖아. 네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의 논리는 난 잘 모르겠고 네. 나는 저 사람들 주기로 한 적도 없고 이건 원래 다 내 거고. 네. 아니 뭐 어떻게 사업 계약 잘했는데 저쪽이 좀 내부적으로 뭐 자기들끼리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도 나는 제대로 사업해가지고 번 돈이에요. 네네. 그리고 나 준다는 거 다 뻥이야. 다 내 건데 내가 왜 돈을 왜 줘? 이게 지금 김만배 스탠스거든. 네. 근데 이제 유동규하고 남욱은 돈을 포기하고 지금 이제 진술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네. 이 둘이 지금 가끔 짜증날 것 같아서 갑자기 훅 들더라고 이게. 네. 아 이게 그래서 김만배의 입을 열기 위해서는 검찰이 뭔가 제대로 된 걸 보여줘야 돼. 근데 이게 사실 얘네들이 선수들이잖아. 네. 내가 보기에는 뭐 사실 정영학 뭐 지금 김만배 남욱도 그렇지만 저 반대쪽 성남시청 쪽도 사실 이런 거 할 때 대외적으로 드러나게 잘 안 하잖아. 네. 정진상이나 김용도 마찬가지로 지금 입 닫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입 닫고 증거를 잘 인멸해 나와 온 사람들을 검찰이 싸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검찰의 노고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무언가 플러스 알파를 더 만들지 않으면 김만배 입을 열기가 힘들고 네. 김만배 입을 안 열면 자칫하면 이게 굉장히 골 때려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게 걱정이 좀 되더라고. 네. 근데 일단은 한동훈 장관은 난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 이제 지금의 검찰이라고 했나 어제? 지금의 검찰. 지금의 검찰로 제대로 네. 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곽상도하고 윤미향 무죄 나온 거는 네. 과거의 검찰, 문재인 정부 검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한 네. 거고 이번에 이제 제대로 하겠다는 건데 하여튼 만약에 곽상도 관련해서도 항소심에서 변화가 생긴다면 이제 김만배가 좀 변화를 꾀할까. 나는 그래서 곽상도 무죄가 더 아쉬운 거는 김만배 입을 봉합하는 효과를 주거든. 네. 그게 좀 너무 아쉽더라고. 네네. 김만배가 입을 열 동인이 될 수 있었거든. 여기서 유죄가 나면 여기서도 나오면 난 틀렸구나. 네. 뭐 씨발 나머지 애들 다 저거 분 거 가지고 내가 더 이상 해봐야 안 되겠구나 해서 뭔가 변화를 줄 줄 알았는데 네. 거기서 무죄가 나오면서 너무 의기양양해지면서 남한테 너는 너 갈 길을 가라. 너 갈 길을 가. 너 갈 길을 가라가 나왔잖아. 너 갈 네. 길을 가라. 네. 나 너 갈 길을 가라.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김만배도 구속을 하고 조금 더 객관적 증거를 찾아서 지금 요번에 이제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 포함을 못 시켰던 요 428억 저수지. 네. 요거를 이제 김만배 구속 이후에 조금 더 단단하게 보강을 해서 이제 나중에 어차피 이재명 뭐 어떻게 되든 기소를 할 거 아니야. 네. 기소할 때 그때 추가 기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리고 뭐 앞으로 구속영장은 몇 번 더 올라올 거예요. 체포동의안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다음 총선 전에 3차까지 올라옵니다. 3차. 예, 요번에 성남 FC 대장동 위례신도시로 쳤고, 쳤고. 그 다음에 백현동. 현동이. 예, 백현동하고 428억 추가한 거하고 요걸 한번 치고. 요번에 만약 안 되면 예. 또 치고. 그 다음에 또 체포동의안 부결되면은 쌍방울. 대북 송금. 쌍방울로 칩니다. 그래서 쌍방울로 친다. 예, 내년 총선 전까지 체포동의안 3번 올라간다고 예언합니다. 야, 그러면 그 민주당도 좀 머리 아프겠네. 민주당이 지금 뭐 그냥 민주당이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 일단 나는 오늘 혹시 봤어? 이재명 대표가 네.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요만큼 기대를 했다. 저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내가 진짜 요만큼 기대했어. 요만큼. 진짜 요만큼. 아니 긴급 기자를 한다니까. 그저 뭔가 다른 얘기를 해야 긴급 기자회견을 하지. 그래서 그냥 우리 당 의원들 체포동의안 가결시키고 나 법원에 가서 나 억울함 내가 뚫고 나오겠다. 그러면 분위기 바뀔 걸. 그래서 나는 뭐 설마 그럴까? 네 생각을 했는데 역시 나였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는 제가 얼마 전에도 정치와 수다에서 예언을 했는데 내년 말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는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 같다. 올 말에서 내년 초. 총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내려간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하니까 무슨 이재명을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다. 그게 뭔 좋은 사람이요. 본인한테 유리한 건데 그것도. 근데 그러나 이재명은 그럴 수는 있는 사람이었지언정 자신이 야 체포동의안 가결시켜. 나 실질심사에서 다 털고 나올 거야. 절대 그럴 리 없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기 지금 백변님 너무 낭만적이시네. 이재명을 잘 모르시네요. 그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요만큼 혹시나 요만큼. 저는 사실 개항에 출마할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지금 최근이 아니라 개항에 출마한 게 결국 이것 때문 아니야? 난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개항 출마해서 당 대표 된 게 결국 이것 때문이잖아. 그리고 지금 당내 비주류 의원들 있잖아요. 여기도 사실 당 대표고 의원이고 한기 때문에 같은 당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싫더라도 체포동의안 찬성까지는 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상민, 조응천 이런 의원들도 찬성까지는 하기 힘들어요. 내가 그 처지라도 차마 찬성하기는 좀. 찬성은 좀 빡세다. 근데 그걸 다 내다보고 이재명은 대표만 되면 비명이고 뭐고 간에 이걸 나를 이렇게 궁지로 대놓고 손으로 떠밀어서 밀 수는 없다. 내가 나가면 지금 너네가 더 좋대. 약간 이 느낌인가? 그렇죠. 방탄이다 나는. 그렇게 보죠. 그러면 일단은 뭐 거의 100% 부결이라는 거야? 저는 부결이라고 봅니다. 28개잖아. 28표지.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고 무소속 중에 친민주당이 6명인가? 그리고 지금 어쨌건 7명인가? 정당하고 조정원 기본소득당 한 명 합쳐도 이렇게 보면 177석 정도거든요. 그러면 27명 정도가 이탈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지. 민주당에서 이탈을 해야 되잖아. 사실 뭐 조응천 의원이 약간 슬쩍 저기 영장 저기 찬성하는 의원들도 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살짝 흘리긴 했는데. 근데 나 이재명 속이 보이는 게 유튜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자꾸 공격하면 자기가 왕따가 된다. 라고 하면서 수박. 개딸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그렇지. 그동안 개딸들이 막 비명계 공격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솔직히 그건 뭐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즐기다가 이제 와서 표가 필요하니까 내가 그래도 내가 그런 걸 당해도 내가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제 와가지고 체포동의안 앞두고 이거 진짜 다들 한번 체포동의안을 다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착해지는 것 같아 사람이.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나는 그래도 이번에는 저번에 서정욱 변호사도 그랬잖아. 이게 당권이 걸려 있는 거라 조금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가 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좀 들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보통 체포동의안 하면 이제 우리가 검찰이 영장을 국회로 갖다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럼 법원이 정부에 그러니까 법무부에 보내요. 이 지금 영장 쳤으니까 이 체포 하는 거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정부가 국회에 그걸 보내는데 의원들이 다 본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기사를 기초로 판단하지만 의원들은 구속영장 청구, 영장기재 범죄 사실이랑 거기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본다고.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그 구속영장 내용을 의원들이 보잖아요. 이거 단독일 거야 아마. 단독 특종.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그렇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 이게 내부자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알 수는 없어요. 거기 전산망에 조회수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내용을 국회의원들이나 이쪽에서 얼마나 봤는지. 그렇지. 제가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면 2자릿수였다고 합니다. 조회수가. 야, 그건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국회의원들 중에 노웅래 체포동의안 그거 읽어보고 표결 들어간 사람이 2자릿수였다는 거예요.
나 네. 진짜 이건 너무 실망스러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때 막 국회에서 뭐 부스럭거리는 그렇죠. 소리 났다. 근데 그게 만약에 체포동의안에 없는 내용이면 피의사실 공표라는 그렇지.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있는 내용.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려고 막 그랬는데. 피의사실 공표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체포동의안을 안 읽어봤거든. 그렇지. 그건 정확한 내용이야. 내가 체포동의안을 안 읽어봐서 그래. 그게 너무 깝깝한 거야.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지금 김수현 평론 얘기한 게 되게 정확한 얘기인 게요. 그때 한동훈 장관이 막 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설명을 하면서 아니 뭐 아유 그때도 주셨는데 뭘 또 이걸 주시고 하면서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야뭐 피의사실 공표야 막 그랬잖아. 체포동의안이 있어. 체포동의안 있어 거기 다 들어 있어요. 그 읽어는 보고 해야지 최소한. 책도 안 갖고 온 거예요. 저말 딱 맞네. 지구님 체포동의안을 스팸 메일 취급한 거네. 아 나 진짜. 그게 메일로 보내주는 건 아니고 이제 전산망에 접속을 해서 그렇지. 읽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누구나. 근데 제가 들은 제보는 그게 조회수가 2자릿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우울하다 갑자기 우울해. 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그거를 읽어보고 그러면 아 이런 지금 논란에서 이런 증거들이 좀 있고 아 이거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은 야 이거 나중에 이거 재판 받다가 유죄나면 우리가 뒤통수 맞겠는데?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체포동의안 통과시켜. 내가 너무 낭만적인가 보다. 아까 계속 날 낭만적이라 했는데 순진하다. 아나 예병 진짜 이걸 진짜 읽어도 안 보는구나. 최소한 그건 읽어는 사실 이거 엄청 두꺼울 거야.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음료수를 또 2개씩이나. 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들 좀 판결문 강독 이런 것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거는 사실 뭐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이번에 뭐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하면서 뭐 도이치모터스 그 판결문 있잖아. 그거 졸라 길거든. 내가 보기에 100% 이건 손모가지 건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 처음부터까지 다 읽고 제대로 이해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없다고 봅니다. 나도 없다고 봐요. 물론 그 특검에 대한 찬반하고 좀 별개의 문제인데 좀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건 일단은 뭐 너는 지금 일단 영장실질심사 받을 일은 없다. 네,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검찰 꽃놀이패네. 그렇죠. 검찰은 마음 놓고 던져도 돼요. 다음에 또 던질 텐데. 또 던질 때도 마음 놓고 던지겠죠. 어차피 부결시키는 최소한 2-3개가 더 남아 있어가지고 영장 칠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면 이건 완전 벼랑 끝 승부거든요. 양쪽 간에. 그렇지.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기각되면 작살나요. 솔직히 쫄리지. 박살이 나요. 왜냐하면 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 재판을 했지만 재판이 나왔는데도 인정 안 하고 뭐 무죄라 그러거나 아주 경미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구속영장 기각되는 그 순간부터 난리칩니다. 그럼 무죄지 뭐. 탄핵하자 그럴 걸 아마.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재판에 갔는데 무죄 나온다. 이러면은 사실 저는 상식적으로 뭐 100% 장담은 당연히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검찰이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지.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 된다고 보거든요. 그 검찰 작살 나는 거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검찰이 그거를 최악의 시나리오지. 그걸 무릅쓰고 억지로 기소할 수는 없다고요. 맞아. 상식적으로.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야 지금 본인 빼고 다 구속됐어. 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주변에서 다 구속됐어요. 네네. 자기 손으로 말하는 측근이라는 사람들부터 다 구속됐다고. 난 최소한 이 정도 되면 도의적 책임이라도 느껴서 내가 그만 나오겠다. 사실. 네네. 야, 난 진짜 난 지금 그래서 솔직히 걱정은 좀 되긴 하지만 일단 검찰이 오늘 이원석 총장이 이례적으로 그 영장 청구하고 입장을 냈더라고. 원래 검찰총장이 아무리 정치인들 뭐 영장 청구한다고 해서 뭐 총장이 직접 나서 뭐라고 하는 경우 별로 없는데. 검찰도 지금 뿌리 날 대로 났어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사실 검찰 개무시하는 듯이 막 조사받고 33장 주고 알아서 해라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근데 뿔도 뿔인데 어쨌든 상대가 제1야당 대표거든요. 그렇지. 그 민주당에서도 뭐라고 했나요 혹시? 검찰총장이 왜 나서냐고? 그 얘기는 몰라 지금 했는지 뭐 지금 왜냐면 갑자기 드는 생각이 막 나서면 나선다고 뭐라 그러고 안 나서면 안 나선다고 뭐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검사 독재 정권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이 검사 독재 정권도 이게 초성 아재 개그 같은 거예요. 군사 독재 정권. 기억 시읒. 기억 시읒. 그러니까 좀 검사 독재 정권. 검찰이라고 안 하잖아요. 군사하고 검사. 보통
집단으로서는 그렇지. 검찰이라고 부르잖아요. 예리한데? 검사 개혁 이러지 않잖아. 그치, 뭐 검찰 개혁이라 그러지. 예, 검사 공화국이라고 안 하잖아요. 검찰 그렇지.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하필 검찰 독재가 아니라 검사 검사 독재냐? 독재. 이건 그 정청래틱한 이런 마인드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계속 기역 시옷, 기역 시옷 요 초성을 맞춰서 군사하고 라임이지 검사. 라임. 예, 라임을 맞춘 거죠. 그 래퍼네 래퍼. 예, 그렇죠. 아유, 하여튼 일단은 뭐 이제 국회로 거기 넘어갔고 지금 뭐 본회의 24일 날 본회의 보고되고 27일 날 표결할 것 같으니까 네. 우리가 다음 주인가 그게? 다음 주 정도에 뭐 너가 예상한 대로 또 그냥 안 하고 그냥 기소만 할지 결정이 되겠네요. 잠깐 표결이 언제쯤 27일인가? 그렇게 늦어요? 그러니까 본회의가 24일. 그때 이제 정부 가서 다음 주 아니에요? 그게 언제냐?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국회 접수가 다음 주인가? 그렇지. 네. 저희 지금 마시는 거요. 저희 지금 알로에하고 커피하고 지금 바깥에서 줘서 좀 마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댓글 좀 볼게요. 수민이 뭐 찾을 동안. 지금 바깥에 계신가요? 네, 댓글 좀 볼게요. 자, 우리 유상한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노바디님, 근데 아무도 이렇게 댓글을 안 달고 슈퍼챗만 보내주셔서 이제 댓글을 처음 읽네. 우리 노바디님, 이재명은 우리가 예단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나더 레벨이죠. 어나더 레벨이니까. 아니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좀 하는 게 뻔히 보여요. 그래?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어렵지 않아? 네네. 하긴 뭐 저번에 네가 한번 정리해 준 거랑 되게 비슷하긴 하던데 네. 항상 늘 패턴이.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정치인은 한국에서 2명 있다. 누구? 문재인, 윤석열. 문재인. 해석하기 좀 어렵다. 해석하기 어렵다. 네네.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자, 우리 일단 그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관련된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